셀트리온, 레케노라 임상 3상 중간 발표 임박, 수출 전선 변화 예고. 좋은 내용의 기사가 나왔어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상 임상 데이터 확충되면 수출 계약 늘 것. 이씨 이달 중 유망 치료제 5종 선정, 레케노라 가능성 올라가고 있다라는 소식이죠. 이 5장 내용을 보게 되면 5종, 6종을 내용을 보게 되면 확정적입니다. 그 안에서도 셀트리온은 탁월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 조금 이따 같이 한번 보고요. 레케노라 변이 대응력 높고 가격 경쟁력이 무척 뛰어나죠. 자, 볼게요. 셀트리온 코로나19 치료제 레케노라가 임상 3상 중간 결과 발표와 유럽연합 유망 코로나 치료제 5종 선점을 기점으로 수출이 본격화될 것이란 전망이다. 6월 중 임상 3상 중간 결과 발표, 수출 전선 청신호. 셀트리온 레케노라 임상 3상 중간 결과 발표와 함께 수출 전선에 중대한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이달 내 레케노라 글로벌 임상 3상 중간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며, 레케노라는 임상 2사까지만 마치고 국내에선 식약처 조건부 승인, 유럽에서는 사용 공고를 받은 상태다. 임상 3상 데이터가 발표되면 수출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긍정적인 기대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씨 유망 치료제의 5종 편입 유력, 공동조달 계약 체결 기대. 업계에선 이달 중 유럽에서 레케노라 위상에도 변화의 계기가 마련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EC는 최근 6월 말까지 가장 유망한 코로나 치료제 5종을 선별해 연말까지 유럽 각국 정부를 위한 공동조달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이 3가지 치료제에 릴리, 리제네론, 그리고 우리 셀트리온이 있었죠. 이와 별개로 EC는 올해 10월까지 코로나19 치료제 3종 판매 승인을 완료할 것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레케노라는 여타 치료제와 마찬가지로 EMA 사용 권고만을 획득해 유럽 각국이 레케노라 사용에 신중한 태도를 견지해왔다. EMA는 현재까지 개발된 모든 코로나 치료제의 정식 승인 대신 사용 권고 판정을 내리면서 상대적으로 이름값 높은 다국적 제약사 치료제가 경쟁 우위에 있었다는 우려가 이어왔다. 이날까지 EMA 사용 권고를 받은 코로나19 항체 치료제는 레케노라 포함 총 4종이다. 현재까지 FDA 식약처의 승인을 받은 코로나 치료제는, 자, 이게 중요하죠. 길려드 렘데시비르 중증 치료제이자 또 하나 약물 재창출이죠. 유효성과 안정성에서 굉장히 논란이 많은 치료제죠. 그리고 리제네론, 그리고 일라이릴리의 바리시티닙. 요거는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약물 재창출이죠. 그래서 지금 또 볼게요. 일라이릴리의 그리고 칵테일 밤나니밥, 에테사밥, 그리고 셀트리온, 레케노라, 그리고 비어하고 GSK의 소트로비밥 총 6종이다. 그러면 바리시티비밥하고 그 다음에 렘데시비를 빼면 항체 치료제는 4가지죠. 그중 셀트리온, 레케노라가 저는 탁월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변이에 대한 능력에서도 정말 경쟁력이 탁월하고 유효성과 안정성에서도 굉장히 탁월했었죠. 그쵸? 일라이릴리는 밤나니밥 단일요법에 대해서는 단독 사용 승인 철회 요청을 신청했었죠. 그래서 업계에서는 레케노라가 유망 치료제의 5종 포함이 유력한 것으로 관측했다. 치료제가 항체 치료제가 4개밖에 없어요. 그쵸? 업계 관계자는 레케노라는 영국과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도 중화 능력을 가지고 있다며 파키스탄 레케노라 수출 계약을 체결하는 등 해외에서 인정받고 있다며 기대를 드러났다. 또 다른 관계자는 레케노라는 경쟁사들 대비 낮은 가격과 안정적 의약품 생산이 가능한 만큼 유망 치료제 선정에서 제외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금융투자업계에선 레케노라가 EMA 정식 허가 후 본격적인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봤다. 차분하게 우리 한번 기다려 보자고요. 좋은 소식이 있겠죠? 토종 코로나 치료제 개발 줄포기 우려, 셀트리온 대고 종군당 대웅제약 안되는 이유, 녹십자 종군당 식약처 눈높이 맞추지 못하고 유효성 입증 실패, 자금, 임상 환자 모집, 효능, 3박자 모두 충족하기 힘들어. 그래서 지금 치료제 다 지금 안 되고 있어요. 백신도 아직까지 제대로 되고 있는 기업이 없죠. 저는 이 기사 제목이 뜻하는 바가 참 큰 것 같아요. 사실 국내에서는 제약바이오 기업 중에서는 이 셀트리온과
경쟁자가 될 수 있는 기업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가 제약 바이오 기업 1등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제약 바이오 산업이 자체적으로 폭발적으로 성장한다고 하잖아요.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데 그 안에서 다른 기업이 침입하지 못하는, 따라잡지 못하는 독점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으면 분명히 그 기업은 앞으로 폭발적인 성장을 보입니다. 그게 바로 셀트리온입니다. 뭐냐? 연구 개발 능력, 유전자 재조합 기술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세하게 그림을 일일이 다 설명하면서 이거를 R&D 기술이라고 하죠. 천양지 차이입니다. 자, 그리고 생산 캐파가 비교가 되는 게 있습니까? 삼바는 CMO 회사고요. 삼바 제외하고 생산 캐파 되는 회사가 아예 존재하지가 않죠. 그쵸? 자, 그리고 임상, 여기 임상 능력 나오잖아요. 우리는 임상을 직접 합니다. 그쵸? 해외에 나가서 루마니아 코로나 확진자와 목숨 걸고 나가서 직접 개발하는 그런 정말 속도가 빠르고 직원들이 목숨 걸고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또한 특허와 허가는 어떻죠? 알고 계시죠? 276개의 특허의 압정을 어떠한 식으로 개발하고 있는지. 주말이고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유기적으로 쫙쫙쫙 돌아가죠. 그래서 연구개발, 생산, 임상, 특허, 그쵸? 이 모든 부분에서 국내 기업과는 기본적인 경쟁력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런 우리는 제약 바이오 기업의 1등 기업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가가 좀 답답한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셀트리온은 원래 실적이 1분기에서 2분기로 갈수록 2분기에서 3분기, 3분기에서 4분기로 갈수록 실적의 성장폭이 커지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셀트리온은 지금까지 기존 산마, 램시마, 허주마, 트룩시마를 가지고 1.8조를 만들었어요. 램시마 SC도 기여를 했지만 본래 램시마 SC가 가진 파괴력에 비해서는 미미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램시마 SC, 바이오 베터입니다. 부가가치가 더 크죠, 유럽에서. 또한 미국에서 내년에 신약으로 허가를 받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 가치 하나만으로도, 이 제품 하나만으로도 연매출 장기적으로 10조를 노리고 있어요. 자가면역 진화를 유플라이마와 함께 휩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유플라이마 퍼스트 무버죠. 바이오 시밀러, 그리고 레케노라주, 아까 EC에서 소식을 보았죠. 시차를 두고 이 세 가지 치료제가 우리 셀트리온의 실적의 성장에 폭발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시차를 두고 당연히 실적이 성장을 하면 주가는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기사 내용 좀 보고 갈까요? 대웅제약 종근당 치료제 개발 난항. 우후죽순 늘어나도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업체 중 대웅제약과 종근당 정도만 남았는데 이들도 잘 안 되고 있죠. 그리고 녹십자는 혈장 치료제의 자진 허가 신청을 자진 취하했죠. 그리고 녹십자처럼 공시하지 않더라도 대부분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정리하고 있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대웅제약 또한 허가 초과 사용을 추진했지만 허가를 받지 못했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분기 보고서에 임상 성공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적기도 했습니다. 종근당은 나파벨텐 약물 자체를 시도를 했는데 처음에 효능 600배라고 발표됐을 때 반대로 부작용도 600배라는 의미를 간과했죠. 그래서 치료제 개발이 정말 어려운 부분이다. 그래서 업계에서는 치료제의 눈높이가 높아진 거 아니냐, 웃기지 말라고 하십시오. 유효성을 증명하지 못해서 허가가 나지 않는 것이죠. 그쵸? 그래서 토종 1호 치료제 셀트리온이 새삼 주목받고 있다는 그런 내용의 기사입니다. 신풍제약 오늘 23.73% 급등했죠. 이슈가 있었죠. 그런데 2020년도에 어마무시한 6천원대부터 20만원대까지 상승을 해요. 보이시죠? 그리고 21만원에서 7만원대까지 거의 3분의 1 토막 나 있습니다. 그쵸? 치료제에 대한 부분 정말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자, 추후적으로 확인이 필요하겠죠. 자, 그리고 종근당 한번 봐볼까요? 종근당 13만 2천원이에요 27만 3천원까지 갔다가 어마무시하게 올라갔다가 지금 거의 반토막 이하로 내려와 있습니다. 제넥신 한번 볼까요? 제넥신은 기술력이 뛰어난 기업이었는데 이 백신 개발에 대한 부분의 기대감이 쭉 반영됐어요. 그리고 신약 파이프라인을 상당히 많이 갖고 있는 기업인데 지금 주가가 코로나 이후 19만원까지 4만원대에서 급등했다가 지금 85,500원
반토막 이상 나 있습니다. 그쵸? 참 그쵸. 바이오 기업은 변동폭이 커요. 진원생명과학 볼까요? 백신 관련주죠. 2020년도에 2,000원 3,000원대부터 47,000원까지 거의 뭐 폭등했죠. 그랬다가 신풍제약과 거의 비슷해요. 흐름이. 테마죠. 테마. 코로나 백신 테마. 그리고 쭉 빠졌다가서 지금 반토막 이상 나있다. 만원 근처까지 갔다가 지금 올라서 다시 2만원대에 있어요. 변동폭이 무척 큽니다. 대웅제약 한번 볼까요? 대웅제약은 9만원대에서 28만 6천원 30만원까지 올라갔다가 반토막 살짝 안 나있어요. 16만원 거의 반토막 나있는. 변동폭이 상당히 크죠. 반토막 이상 났다가 12만원까지 났다가 지금 반토막 좀 올라와 있는 상태. 그쵸? 이게 지나고 나면 그래요. 그죠? 좀 그쵸? 네이처셀의 장기 일봉 차트예요. 줄기세포 관련주인데요. 보이시죠? 이게 정말 이게 회사가 신뢰할 수 없으면 이런 모양을 그려내거든요. 3,000원대에서 6만원대까지 올라갑니다. 대단하죠? 그러고 다시 만원대까지 지금 14,000원대에 있다는 거죠. 얼마나 만원대 6분의 1 토막 나기도 했었어요. 그쵸? 아 정말 이 회사가 그쵸? 7,000원대까지 떨어졌어요. 거의 6만원대까지 올라갔다가. 자 이런거는 저는 투자하지 않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단순한 기대감에 의해서 열기가 보이시죠? 개인 투자들의 열기. 자 또 볼게요. 코오롱생명과학입니다. 19만원 고점을 찍고 끊임없이 하락을 하죠. 얘가 티슈진이 얘의 자회사였기 때문에 유전자 치료제죠. 조금 이따 같이 확인을 하겠지만 계속 우하향을 그려서 지금 19만원에서 2만원대까지 폭락해 있어요. 참 가슴이 아픈 이야기입니다. 이것 또한 참 그쵸? 그래서 펀더멘탈이 정말 회사의 경쟁력과 기본 가치와 펀더멘탈은 정말 무척 중요하다. 제약 바이오 산업에서 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을 만들어내는 제품에 대한 경쟁력과 펀더멘탈은 그 기업 가치, 앞으로 현재 가치 대비 미래 가치가 늘어나느냐, 이 부분을 반영하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기업과 동행할 수 있는 바로 근본적인 이유가 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장기 투자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자, 티슈진이에요. 코오롱 티슈진 아예 정지돼 있죠. 아 참 정말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그쵸? 유전자 치료제 티슈진. 자 7만원대에서 8천원대까지 떨어지고 거래 정지돼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신라젠입니다. 팩사백이라고 하는 유전자 치료제, 간암 치료제. 약물 실패했던 약을 가지고 와서 다시 약물을 재창출해서 임상 3상을 시도해서 신약으로 개발하려고 했으나 이게 문제가 돼서 지금 CEO가 문제가 많이 되고 있죠. 15만 2천원 찍고 12,100원 찍고 정지가 되어 있어요. 그쵸? 이런 기업은 쳐다도 보면 안 되는 겁니다. 그쵸? 회사의 가치, 펀더멘탈, 신뢰는 정말 중요한 겁니다. 장기 동행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기술 경쟁력이 있는 기술 바이오텍 한번 보고 갈까요? 레고캠 바이오, 셀트리온과 이제 연관이 깊죠. ADC 분야 한국 최강자이며 세계적으로 ADC 기술력을 인정받은 기업이죠. 2013년도에 상장하고 저점이 5,581원이었어요. 얘도 주가가 굉장히 지루한 기간을 그리지만 천천히 우상향을 해서 결국 고점을 74,900원 찍고 최근에 좀 30% 이상 빠져서 51,000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얘도 꾸준히 주가가 기업 펀더멘탈이 좋고 그러니까 꾸준히 우상향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주가가 10배 이상의 성장률을 보이게 되죠. 얘는 기술, 파이프라인에 대한 기대감,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도 있지만 파이프라인 그리고 신약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며 결국 그 부분이 장기 투자의 근본이며 그 부분을 주가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결국 얘네도 레고캠 바이오에도 장기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대부분 이 지루한 기간들을 다 견뎌내서 이 고점 그리고 이 고점 부분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더 성장을 하면 당연히 이 고점 부분을 뚫고 더 올라갈 수 있겠죠. 알토제느라는 회사를 한번 볼까요? SC 제형 기술에서 세계적으로 그 경쟁력을 인정받은 기업이에요. 그리고 SC 제형 기술을 실제로 해외 기술 수출을 상당히 많이 한 기업입니다. ADC는 레고캠,
SC제형은 바이오텍 중에서 알테오젠이죠. 박순재 대표 부부가 이 회사의 대표인데 이분 또한 LG생명과학 구럭키연구소 이 부분에서 나왔던 부분이고 생명과학 과학기술자인데 이 회사도 천천히 계속 성장을 하면서 시대를 만나서 빵 하고 성장을 합니다. 지금 2019년도 20년도에 폭발적인 성장률을 보여요. 14,000원대에서 15만원대까지 성장을 하고 최근에 변동성이 좀 많이 커졌죠. 기대감으로 먼저 달려나갔던 부분이에요. 15만 2천원을 찍고 그리고 74,000원 반토막 정도 나 있습니다. 자, 레고캠 바이오건 알테오젠이건 지금 기술을 수출하는 기술 바이오텍이기 때문에 파이프라인 그리고 신약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반영돼서 주가가 바이오텍은 먼저 나가는 부분이 있죠. 레고캠 바이오의 매출액 영업이익 순위를 보면 매출액은 100억대예요. 200억, 500억, 400억대 나오다가 2021년도 아직 안 나왔는데 투자가 막 되고 있어요. 영업이익이 적자고 당기순이익도 아직은 적자 상태입니다. 물론 얘는 성장성에 대한 이제 앞으로 신약이 개발됐을 때 임상 1상, 2상, 3상으로 가서 최종 제품화 될 때까지 그런 기대감이 먼저 반영되어 있는 부분이겠죠. 자, 그래서 셀트리온과는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자, SG제형도 알테오젠도 한번 봐볼게요. 알테오젠이에요. 시가총액 3조고요. 무려 3조. 그리고 매출액이 100억대예요. 그리고 이제 600억대로 폭발적인 성장률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영업이익에서 영업이익이 이제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서고 그 증가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167억, 146억. 그쵸? 실제로 아직 2021년도 12월이기 때문에 이제 얘는 돌아설 것 같아요. 실제로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을 숫자를 찍어 나가면서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기업은 셀트리온이 거의 유일합니다. 제넥신도 한번 보고 갈까요? 제넥신도 기술 경쟁력이 있는 기술 바이오텍이죠. 얘도 약효 주소성 플랫폼, 그쵸? 바이오 약품이 좋은데 우리 몸속에서 빨리 사라지는데 이 하이브리드 FC 기술을 도입해서 기술 수출을 실제 하는 기업이고 경쟁력이 탁월한 기업이에요. 그리고 유전자 치료제 분야에서도 이 유전자 치료제를 가지고 DNA 백신을 만들고 있죠. 유전자 치료제. 기술력을 인정받는 기업이고 시가총액이 2조 1320억 원. 파이프라인도 상당히 다양합니다. 그런데 얘도 지금 여전히 투자가 되고 있는 거예요. 매출액이 100억대, 영업이익은 적자, 당기순이익 흑자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결국 앞으로 미래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이 먼저 반영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쵸? 결국은 셀트리온과 많은 차이를 보여내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램시마 앞세워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 세계시장 주도. 셀트리온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여파에도 올해 1분기 후실적을 거두며 글로벌 제약 바이오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셀트리온은 바이오 약품 포트폴리오를 강화하는 동시에 후속 신약 후보물질 파이프라인 임상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램시마 SC, 램시마에 대한 적응증을 모두 다 획득을 했죠. 그리고 인플리시마 세계 최초의 피하주사 제형이고 미국에서 신약으로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램시마 SC에 대한 경쟁력을 지금 언급을 했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통해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유럽 6개 국가 출시에 완료를 했고 올해부터 폭발적인 성장이 되는 원년이 되는 해죠. 자, 그리고 휴미라, 유플라이마, 그쵸? 이 유플라이마에 대한 언급을 했어요. 고농도 바이오 시밀러 세계 최초이죠. 구연산염을 제거해서 통증을 줄이고 바늘 크기도 줄여서 앞으로 전 세계에서 현재 가장 큰 의약품 시장이긴 합니다. 유럽 시장 4조 5천억 접수하러 가죠. 왜? 가격 경쟁력을 바이오 시밀러 가격으로 내면서 효능은 고농도로 내기 때문에 적수작사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얘도 이제 미국 시장으로 또 넘어갈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요 밑에 보면 셀트리온이 앞으로 큰 그림을 그려낼 수 있는, 제가 계속 큰 그림을 그리고 있지만 같이 그리자고요. 셀트리온이 산마 가지고 지금의 실적을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올해부터 램시마 SC, 그쵸? 바이오 베터와 신약, 그리고 레키노라주 신약이죠. 그리고 유플라이마 하나하나가 부가가치가 크고 경쟁력이 다 큰 거죠. 그쵸? 그리고 내년에 또 아바스틴부터 해서 바이오 시밀러가 줄줄이 10년 동안 10개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가 나옵니다. 그리고 SC 제형과 ADC 기술에 대한 투자가 이제 셀트리온도 직접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이제 신약으로 바이오 베터로 출시가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상황에 직판을 도입해서 이제 매출액 1.8조입니다. 큰 그림에서 보면 지금은
시작 국면입니다. 그러니까 힘내시고 여유를 가지고 차분하게 우리가 지켜보자고요. 반드시 큰 그림에서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